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불안한 마켓컬리의 2분기 성적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이 TMF 사태가 있고 나서요, 사람들이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적자투성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적자가 크고 어느 정도 매출 규모도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오늘의 집이나 컬리가 이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정말 많이 받았죠. 이거 불안한데? 컬리 불안한데? 이 컬리 같은 경우 보면 매출은 2020년도에 1조가 좀 안 되는 금액에서 2023년도에는 2조의 매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2023년도 작년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1% 남짓밖에 성장 안 한 건 아쉽지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났지만 영업 적자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가 작년에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업 적자가 1,400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컬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컬리 너네도 혹시 TMF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이 컬리의 대표 김수라 대표가 해외 도피를 했다, 이런 낭설까지 돌았어요.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지금 이커머스 플랫폼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그런데 이런 컬리에서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기에 이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도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총평까지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컬리 2분기 실적을 봤을 때요, 긍정적 요소를 보자면 거래액과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2024년 올해 2분기 이 거래액이요, 전년도 작년 2분기 실적보다 14% 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 반기로 놓고 보면요, 1분기, 2분기 합친 거, 올해 반기 거래액이 작년 2023년 1분기, 2분기 거래액보다 약 14%. 이것도 꽤 괜찮죠? 컬리 계속 성장하고 있네?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거래액 말고, 자, 그럼 돈을 이 사업을 해서 벌었어? 못 벌었어? 이거를 볼 수 있는 이 조정 에비타의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게 컬리의 IR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한 수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정 에비타는 뭐냐면, 에비타가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감각상각비를 뺀 거죠. 근데 이 조정 에비타는요, 그 에비타에서 일회성 비용을 또 거기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나 못 벌었나를 보려면 조정 에비타 요 수치도 많이 보긴 하는데요. 이 조정 에비타가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4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억으로 돌아서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약 400억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21억이었는데 이 조정 에비타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74억으로 약 700억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죠. 이거는 이 컬리 2분기 실적에서 정말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는요, 매출 총이익률 증가랑 물류비 감소입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요, 이 전체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선은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31.4%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나 증가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인데, 이 2.3%가 증가한 이유는요, 마진이 괜찮은 뷰티컬리가 잘 안착해서 거래액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컬리에서 하지 않았던 3P, 그러니까 오픈마켓을 열었습니다. 컬리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PB 제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생산자한테 제품을 매입해서 본인들 창고에서 갖고 있다가 판매하는 1P 방식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3P, 오픈마켓도 연 겁니다. 오픈마켓은 뭐냐면 그냥 중개만 해주는 겁니다. 이 컬리가 중개자가 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컬리가 제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제품을 보내준 요 형태도 연 거예요. 요게 마진율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창고 비용, 물류 비용 이런 게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확장된 영향이 이 매출 총이익률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은 물류비가 감소를 했는데, 이 물류비가 감소한 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작년에 큰 물류센터 2개나 졌어요. 작년 4월 달에는 경남 창원시에 동남권 물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이 경상도의 대도시들 있죠? 이런데 이제는 진짜 샛별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샛별 배송, 실질적인 샛별 배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이제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을 해주는 그 샛별 배송이 그쪽에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물류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달에 경기도 평택에 물류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비 감소에 더 큰 역할을 한 건데요. 원래는 이 평택 물류센터가 있기 전에 이 서울 송파구 쪽에 물류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장 제품들만 취급했습니다. 그럼 냉동 제품은 어떻게? 이 냉동 제품은요, 비효율적이게도 남양주에 따로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냉동 제품, 냉장 제품 따로 시키나요? 아니, 주문할 때 같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합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평택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서울 물류센터는 이제 접었죠. 남양주 물류센터도 접었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효율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는 평택 물류센터에서 상온, 냉장, 냉동 제품 다 취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만든 이 2개의 물류센터에는요, 자동화 시설을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존 컬리의 물류센터보다 훨씬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점점 물류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2분기 실적에서요, 전년 대비해서 운반비랑 포장비가 무려 한 분기에 64억이나 감소했어요. 한 분기에 64억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감소, 물류비 감소를 이뤄낸 거죠. 컬리의 2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를요, 매출 거래액 늘어나고, 그리고 조정 에비타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매출 총익률 증가, 물류비 감소로 이런 어떤 좋은 것들,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컬리 2분기 실적에서 혹은 그 앞전에 있는 실적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는요, 첫 번째는 거래액이 늘어난 건 좋은데, 이 거래액이 어느 제품, 어느 카테고리에서 늘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 지금 매분기, 이 작년 3분기부터 매분기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컬리에서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컬리가 IR 자료로 내세운 그래프로 제가 추정을 해본 건데요. 이 2022년도에 비해 컬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1P 식품 있죠? 이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봤냐면요, 이 그래프를 컬리가 보여준 건데 2022년도에는 1P 식품이 전체 매출에서 80%를 차지했어요. 22년도 매출이 약 2조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80%를 하면 1P 식품은 1조 6천억 원을 22년도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자, 이거를 4분기니까 그냥 중국식 계산으로 4로 나누면 한 분기당 1P 식품은 약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분기에 발표한 요 자료, 이때는 1P 식품이 76%입니다. 이때는 이제 뷰티컬리도 생겨서 10%나 뷰티컬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P,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 역할하는 이 오픈마켓도 매출의 5%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때 2024년 1분기 전체 매출이 약 5,4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1P 식품의 비중인 76%를 빼면 요게 76%가 얼마냐? 약 4,100억 원입니다. 아까 2022년도 한 분기당 1P 식품이 약 4천억 원 정도 매출이라고 했는데 24년도 1분기 매출이 1P 식품 매출이 4,100억 원. 거의 성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매출액과 거래액이 성장을 했었던 건 컬리의 본진인 1P 식품이 아니라 3P, 이 오픈마켓, 그리고 뷰티컬리의 성장으로 인한 어떤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의 본진인 1P 식품 매출이 정체됐다는 건 상당히 큰 위험 요소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질이 잘 돼야죠. 아무리 멀티가 잘 되면 뭐합니까? 컬리의 정체성은 프리미엄 식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에서는 이 부분을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전체 온라인 쇼핑의 식품 거래액은
약 12.3%, 전년도 대비해서 12.3%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24년 2분기 같은 경우도 식품 온라인 쇼핑은요, 17.2%나 전년 대비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컬리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컬리의 2분기 실적 중에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요, 24년 2분기 실적만 보면 다시 영업 적자입니다. 컬리의 IR 자료에는 이 영업 적자, 영업이익 부분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플러스를 기록한 조정 에비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보는 수치잖아요. 24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억,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돌아섰다라고 해서 IR 자료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그 부분을 쓱 사라지게 해놓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영업 적자 90억을 봤거든요. 2분기에는. 그러니까 거래액이나 매출이 성장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 어떤 그런 시스템을 아직은 만들어 놓지 못했다라는 게 부정적인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컬리의 2분기 실적의 부정적인 요소 세 번째. 이젠 급성장은 없기에 원하는 가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적자 안 내는 회사? 이 회사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 컬리가 예전에 높은 성장률 때문에 사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10%대의 성장은 있지만, 거래액의 성장은 있지만 예전처럼 40%, 50%, 막 80%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쿠팡과 신선식품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컬리는 이미 1.1조의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금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선 최소한 이 상장을 하면서 2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미 1위 업체 쿠팡도 유통 공룡이 됐지만 아직도 20%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컬리의 10%대 성장은 매우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영업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컬리 2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도 한번 봐보고요. 부정적인 요소들도 봤는데 그럼 너의 생각은 뭔데? 총평은 뭔데? 제 총평은요. 컬리는 이제 예전처럼 막 현금을 엄청나게 쓰면서 빠른 성장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현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TMF처럼 판매자 정상금을 못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을 쓰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낮아졌죠. 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혹은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가 예전에는 4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비록 장외시장의 가치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요 시세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이 장외시장에서요. 이 컬리가 예전에 4조 원 가치 인정받을 때 이 컬리 주가가 11만 6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9,5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약 4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냉정하게 시장에서는 컬리를 4천억 원이 안 되는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도 그 시장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지만 저는 컬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가 TMF처럼 망하진 않겠지만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쿠팡, 오아시스, SSC.com 등하고 경쟁하기는 녹록지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불안한 컬리의 2분기 성적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